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이메입니다.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어제 이렇게 외출하면서 그 차 안에서 외부 온도에 그 스크린에 뜨잖아요. 39.5도 뜨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정말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아니에요. 이제 거의 뭐 아프리카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워가지고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예. 그래서 입에 맞는 거는 뭐 수박, 그리고 또 저는 이 더운 날 어제 옥수수를 쪘잖아요. 무려 30개 한 자루를. 그러면 이제 큰 들통에다가 10개 찌고 두고 또 다시 이제 물 좀 넣고, 예, 그리고 또 10개 찌고 30개를 쪘어요. 예, 그래서 옆집에 5개 갖다 드리고 우리 좀 먹고 나머지는 이제 2개씩 이렇게 딱딱딱 넣어서 냉동시켰거든요. 예, 나중에 뭐 렌즈 돌려도 되고 그리고 뭐 구워도 되고. 네, 워낙 옥수수 좋아합니다. 네. 예전에는 강원도 옥수수가 맛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속초에 잠깐 살았었어요. 그 강원도 옥수수보다 제 입에는 충북 괴산 옥수수가 더 맛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이 좀 바뀌어서 대구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내려가는데 이렇게 괴산 휴게소가 보였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저기를 들려야겠구나. 내려갈 때는 문경 휴게소에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라올 때는 일부러 괴산 휴게소에 들렸고, 저는 항상 휴게소를 가면 대부분 그 농산물 판매소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의 농산물을 파는 곳.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날 바로 첫 출하가 됐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은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출하하는 건 아무래도 덜 여문 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뭐 그래도 워낙 이제 좋아해서 샀는데 맛있어요. 예,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너무 더워요. 예. 자, 미케이, 네, 케이지님, 네, 큐큐님, HY 러브님, 데프리카 저번 주인가 오셨죠? 어제 갔어요. 어제. 예, 직접 뵙고 싶었는데 아쉬웠어요. 데프리카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만 덥지 않아요. 서울도 똑같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자, 904림님, 네, 미아님, 네, 안녕하세요 코치님.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세요. 네. MJP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코디가 너무 예뻐요. 사실 얘가 베스트 안에 한 개 더 있거든요. 근데 좀 화면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겉에 베스트 똑같은, 이건 약간 불망이고요. 예, 바깥에 또 그 린넨이 있는데 걔는 벗어 던졌어요. 너무 더워서. 더워 보이는 거는 저도 싫은 거예요. 보는 사람도 싫잖아요. 예, 그래서 가볍게. 사실은 조금 있다가 제가 뭐 촬영을 좀 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SUB 러블리님은 업무 시간이라 못 듣지만 오늘 아침 출근길 라방 들으니 또 혼자 감탄해서 인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래오래 활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이브 말고 이제 녹화된 영상을 아침 8시에 일부러 열어드려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대부분 출근하면서 자동차나 지하철에서 들으시라고. 옛날에는 모르고 10시에 오픈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이제 워킹맘들은 출퇴근 시간에 제 채널을 많이 틀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잘됐다. 그래서 일부러 워킹맘들 위해서 8시에 문을 엽니다. 예, 훨씬 좋으시죠? 네. 하이바이하이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사실은 이제 12시부터 촬영이 있고요.
3시에는 저희 도곡동에 또 제가 잘 가는 단골집 중에 눈썹 문신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샤밀리들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라인하고 요 눈하고 예. 그래서 리터치 하러 가야 돼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이분은 워낙 실력자시고 너무 잘하셔가지고 세상 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여자들이 메이크업을 안 해도 메이크업을 한 것처럼 만들어줘요. 예, 그래서 이 눈썹하고 아이라인하고 입술도 살짝 색소를 좀 넣어요. 예, 그러면 비비만 발라도 예, 비비 바르고 이제 김이 있으면 컨실러로 약간 발라도 화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에 한 번 하나요? 한 2년에 한 번? 아니면 1년 반에 한 번? 근데 보니까 할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리터치 하러 갑니다. 근데 막 너무 더워서 어떻게 우리 또 렉스 상가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S희님이 안녕하세요. 너무 팬이에요. 오랜만에 코치님 뵈서 기분이 또 좋아집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이번에 대구 수성구 홈플러스 수성점에서 강의를 했는데 수성구 분들이 많이 오셨죠. 예, 정말 유아만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셨는데 열기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유아 때 교구라든가 전집이라든가 원서 제가 그 유아 때 돈을 아껴야 할 3종 세트 말씀드렸죠. 예, 교구, 그 다음에 원서, 네, 그 다음에 전집. 이 세 가지를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이 욕심이 생기면 한 제품에서 뭐 조금만 그 업그레이드가 돼도 또 사고 싶고 이렇게 돼요. 왠지 그걸로 약간 수집병? 아니면 내가 완벽하게 뭘 채워야 되는 강박? 이런 게 생겨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요. 예. 아니 원서가 넘버가 1, 2, 3, 4, 5가 다르면 어때요? 이게 이어지는 그 책이 아닌데. 근데도 여러분은 막 49번 없는 중고는 안 사. 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교구도 중고 사세요. 그 세이펜드 중고 사시고. 예. 그거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 그거. 그리고 전 또 이렇게 생각을 해. 아이가 유아인데 우리 집이 그 중심이 아이의 모든 용품, 모든 그 물건으로 가득 차길 원하질 않아. 예. 그러니까 애들 방에 한정될 만큼만 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만일에 뭐 거실을 도서관으로 꾸민다 그래도 거기는 공용 공간이에요. 리빙룸이잖아. 그러면 아빠 책도 있어야 되고 엄마 책도 있어야 되고 아이 책도 있어. 그거는 근사해요. 근데 막 전체가 다 아이 책? 또 한쪽은 전체가 다 아이 막 교구, 미끄럼틀, 장난감 막 온갖 여하튼 그 집을 들어가면 내가 아이를 키운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될 것 같아. 제 생각은. 아이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이랑 같이 함께 사는 게 즐겁고 이래야지. 왜? 거기에는 아빠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엄마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아이의 공간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교육률이 높으면 전체를 다 아이 공간으로 100% 만들어. 그러면 사실은 엄마도 너무 피곤하고 아빠도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좋은 거 아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죠? 코치님 말에 동의해요. 거실은 온전히 제 것이라고요. 아니 온전히 제 것도 안 되지. 남편 자리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 자리도 있어야 되고 리빙룸이잖아. 리빙룸. 라이브러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키즈룸이 아니에요. 거실은 리빙룸이야. 그거를 여러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무 아이 위주로 살지 말아라. 그것도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요 어디 나가도 내가 점점점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점점점.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한 멤버로서 어떤 한 N이지 N. 우리가 보통 N분의 1 할 때 그 N이 넘버잖아. 그런 것처럼
협업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는 너무 아이를 뭐 왕자처럼 이 집안의 지존처럼 키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남편 방이 따로 있어요. 아이 방은 2개. 부자구나. 집이 크구나. 좋겠는데요. 자, 큐크님은 코치님 항상 인스타 라방 보면서 저도 코치님처럼 초5, 초3 두 딸을 스카이 보내는 상상을 하면서 혼자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요즘 스카이를 안 간대잖아요. 의대 가려고. 예. 얼마 전에 특목자사 학생들이 스카이를 안 간다, 스카이 인원이 줄었다라고. 난 그 기사의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간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미KKK님이 현재 초4 황소 실력반 5-1 약수와 배수를 하는데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선생님도 어려운 부분이라 다들 힘들어한다는데 이 고비를 넘겨봐야 할지 다른 덜 심화인 것으로 옮겨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엄마가 결정하지 말고 아이가 결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가 아는 거는 아이의 표정이나 아이가 뭐 짜증내는 거, 그럼 학원에 물어봤더니 학원에서 이거 다 힘들어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일에 자 보자, 더 냉혹히 말한다면 황소에서 이 고비를 못 넘겨서 그 다음 단계, 아래 단계 학원으로 가. 거기서도 아이가 힘들어해. 또 내릴 거예요?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거 같아? 공부가 힘들어? 아니면 여기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든지. 예. 그리고 진짜 얘가 실력이 없다면 학원에서 이 고비를 넘겨봐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히려 저라면 아이한테 물어보고 아이가 계속 다니겠다라면 오히려 숙기를 더 봐주고 그 부분의 실력을 더 키워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진짜 괴롭다, 학원 가는 게 너무 힘들다,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면 학원을 바꿔도 되고. 아시겠죠? HY 러브님, 초5랑 안데르센에서 하는 걸로 내년에 유럽을 가볼까 하는데 초5인데 느끼는 게 많을까요? 영국, 프랑스로 가려는데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게 좀 더 받아들이는 게 많아질까요? 아이의 독서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유럽에 가면 우리가 뭐를 보냐면 대부분은 성당, 그리고 뮤지엄에 가서 그림을 보고 박물관에 가서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일상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소매치기 조심해야 되고 정말 뭐 생활비 물가 너무 비싸고, 예. 그리고 오히려 민도는 우리나라보다 떨어지고, 그게 유럽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유럽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고 예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런 조예가 깊어요. 그러면 가도 돼. 예, 그런데 저는 제가 유럽 여행은 중학교가 넘어서 가라고 해.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안델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모집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안 가는 거고 아이만 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 예, 놀러 가는 거. 근데 만일에 이 아이가 수학이 진도가 안 나갔다 그러면 지금은 놀러 갈 때는 아닐 것 같다. 예, 그것도 현실적이다. 예, 답이 되었나요? 네. 제니 슈슈님, 초사 남아 수학, 영어는 대형학원, 책 읽기를 안 하고 문해력이 부족하다. 국어, 사회, 과학만 하던 공부방을 그만두고 스스로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데 스스로 하게 줘야 할지,
LEI 같은 걸 껴줘야 할지 중심을 못 잡겠어요. 어떻게 4학년 여름방학을 이끌어줘야 할까요? 책 읽기를 안 하고 문해력이 부족한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할까요? 안 할 것 같은데? 예,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뭐 몇 주 있다고 이때 뭘 이끌어줘요. 그냥 기존에 다니던 학원 다니면 되지. 수학, 영어를 다니고 지금 엄마가 국어, 사회, 과학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릴 때는 국어, 사회, 과학을 공부방을 다녔고 수학, 영어를 대형학원 다닌 건지 아니면 공부방을 끊고 이제 수학, 영어를 시작하는 건지, 예. 아니면 뭐 두 개 다 하다가 하나를 끊었는지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하다가 두 개를 끊은 것 같은데, 공부방을 끊은 것 같은데, 아니 LEI 할 거라면 나는 그냥 공부방을 계속 보낼 것 같은데. 예. 공부방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지금 얘가 자기 주도도 안 되고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고 일단은 공부는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럼 공부방에서 국어, 사회, 과학을 그냥 가볍게 하면 안 될까요? 예.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지 않다면 저는 혼자도 못할 것 같고 LEI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요. 예. 이런 케이스는 아시겠습니까? HI님한테 답을 드렸더니 JD님이 유럽은 중학교의 수학 진도 후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하이바이님은 초2 아이 영유에서 책으로 익히더니 런던의 다리들을 보고 싶다. 어디 가보고 싶대서 파리, 런던의 봄에 갔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어디 책에서 나왔어? 이렇게 저는 딸이랑 둘이 갔어요. 이건 아이가 책에서 읽어서 그런 건데 내가 왜 고학년을 말하냐면 사실 유럽은 제가 말했잖아요. 건축이 너무 예쁘다고. 성당도 예쁘고 전 유럽을 진짜 많이 갔다 왔거든요. 저 유럽을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초2가 느끼는 양과 중학생이 느끼는 양은 좀 깊이가 달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초2 때도 가고 초 때도 가고 괜찮아요. 놀러가. 그리고 되게 약간 아름답잖아. 그런데 뭔가 이 아이가 뭔가 더 배운 거 아니면 약간 가성비 있게 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그냥 물놀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놀 수 있는 데를 가고 4학년 5학년 때는 오히려 선진문물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저는 그때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거든. 그래서 이 몰락한 유럽보다는 막 발전하는 미국이든 뭐 상해든 뭐 어디든 발전하는 그런 데를 난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역사에 대해서 알고 사춘기도 오고 막 이런 애들이 좀 생각이 깊어지거든. 그럴 때는 유럽이 되게 적합해요. 예.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초2랑 런던에서 런던 브릿지 보고 사진 예쁘게 찍고 런던 아이 보고 재밌죠. 그리고 일단은 유럽은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 좋은 추억 가지셨네요. 잘하셨어요. 맞아요, 코치님. 아쉽긴 했어요. 마일리지 비즈니스 티켓을 꼭 써야 해서 저도 바람 쐴 겸 겸사겸사 갔어요. 잘했네요. 비즈니스 타고 유럽 가서 예쁜 풍경에 사진 찍고 뭐 좋죠. 예. 그래서 유럽 갈 때는 꼭 치마를 갖고 가야 돼. 원피스 같은 거 아니면 플레어 스커트. 그러면 훨씬 예쁘게 나와. 제니님 초사 남아? 아까 했지. 했지. 맞아. 더 선샤인님이 중2 기말 내신 5과목 중 국어만 객관식을 1개 틀리고 주관식은 서술형에서 7점이 감점되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라 오전에 학교에 EJ 했는데 추 아이에게 불이익까지는 않겠죠? 불이익은 안 갈 텐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엄마가 느끼는 거고 아마 학교에서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일에 우리 애가 서술형이나 아니면 문제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들 반응도 보고 그런 의견이 좀 여론이라는 게 좀 생기고 그리고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정식으로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7점 깎였다는 얘기는 100점 만점에 7점인데 만일에 뭐 틀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또 깎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차하면 B가 나올 가능성도 커. 근데 서술형에서 7점 감점은 평가 기준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강님이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에게도 황소 수학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계속 물어보는데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그만두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둘 다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게 마음에 더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 제가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잡아주는 게 나을죠. 물어봤는데 얘가 반반이면 예 하는 거예요. 반반이면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51대 49면 글로 가는 게 많지만 50대 50은요 긍정적인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얘가 아직 미련이 있어. 그리고 황소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거를 뭐 이거 하나로 날리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봐요. 더 선샤인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세봉부님이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네 참여합니다. 네. 스노우 SY 러브님, 네. 취치미니님, 네. 선생님 청담어학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사 알바트로스 반인데 어려워하지 않아요. 쭉 보내도 될까요? 초사 알바트로스면 잘하는 건데 이것도 또 지점에 따라 어느 지점인지 만일에 일단은 학원을 유지하고 IBT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주니어 토플 점수를 한번 내볼래요? 예, 그래야지 이 아이가 실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것 같아. 저는 이제 마스터까지 굳이 가지 말고 오히려 IBT 토플로 가라, 토플 전문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학년이 아직 어려요. 지금 IBT 토플 하기는 좀 어렵고 얘가 뭐 외국에서 공부했던 경험이 없다면 이거는 좀 이르고 또 특히 토플이라는 거는 영어만 잘해서가 아니라 이 콘텐츠 예,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고 사고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공부하세요. 자, 헬로 예 주희 나이스님. 수학 과학은 올 초부터 시작을 했고 영어는 그 전에 제가 엄마표를 했다고요? 아 그래요? 엄마표를 했으니까 지금 대영어관의 영어를 계속 백업을 해줘야 돼. 엄마가 손 놓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 전에 메인이었다면 지금은 엄마가 서브가 되라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머리가 나 습하니까 머리가 축축 처져가지고 자꾸 바람을 넣게 된다. 꼴보기 싫다 그치? 지연님 초3 여아 4학년 때 캐나다나 호주 1, 2년 살기 추천하시나요? 역삼 사는데 집 문제로 이사가게 되어서 잠시 나갔다 오는 거. 좋아요. 좋은데 4학년이 조금 호주보다는 캐나다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를 좀 책을 읽고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수학 진도도 좀 빼고 1년 반 정도 선행을 좀 빼고 그리고 거기 컨텐츠 뭐 캐나다 역사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집트 역사라든가 그 커리큘럼을 좀 보고 한글 책을 좀 읽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그 효과가 있어. 취치미님이 부산 중2 여학생 지금까지 올 A는 나왔는데 민사고 전국자사고 같은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민사고 같은 곳을 어떤 준비를 또 해야 하나요? 나중에 유학 가고 싶은데 아예 미국 온라인 하이스쿨을 선택할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라는 거는 공부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스쿨링이라는 거는 내가 거길 다니면서
사회성도 키우고, 사회성이라는 거는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끼리의 관계, 아니면 내가 그룹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많아. 타산지서. 왜 온라인 하이스쿨을 합니까? 얘가 학교를 못 다니는 애가 아닌데. 온라인 하이스쿨은 건강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정말 도서상관이라든가 학교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거지. 왜 얘가 학교를 가는 재미를 뺏어요? 학교 가는 거 재밌는 거예요, 되게. 그리고 민사고나 전국자사 가려면 일단 영어가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나 민사고로 가려면 IBT가 120점 만점인데 적어도 100점 넘어야 되고, 독서력은 기본으로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수학이나 과학 쪽도 굉장히 선행학습이 많이 돼 있어야 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야지 가서 할 수 있어. 민사고나 외대부고를 가서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을 몇 등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민사고는 이제 가끔 그 외대부고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설명회가 있어. 예, 그거를 꼭 가라. 그런 다음에 결정하는 걸. 전국에 중2까지 올해가 있는 애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절대평가인데. 그거로 만족하지 말아라. 지호님이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폭염주의보 내렸는데 덥네요. 제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난 좀 추워요. 진짜 아유 무서워. 아주 더위가 무서워. 얼마 전에 그 미국 대사관 파티를 갔다 왔는데, 그때는 또 제가 맹해가지고 에어컨을 튼다는 생각을 못한 거야. 그래서 막 쩔쩔쩔 매면서 화장을 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옷을 원래는 하얀색 조명이 잘 받는 그런 셔츠를, 자켓을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요런 이렇게 불만 같은 까만 걸 입고 왔더니 역시 사진이 잘 안 나와. 블랙은 여러분 사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사진을 제대로 찍고 싶어는 밝은색 입으셔야 돼요. 예. 난 그걸 아는데도 너무 더워서 그것을 못 입고 왔는데 좀 후회되더라고. 안 예쁘게 나와서 사진이 별로다. 뭐 그렇다는 얘기. 예. 자, YSTEBR님 상해. 뭐 상해가 아니라 어디든 그랬으면 좋다. 진경님이 초사 여아 공립처인데 학군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학군이라는 거는 공교육 학군도 되고 사교육 학군도 되는 거야. 공교육은 그냥 다 교육과정이 똑같잖아요. 초등 교육과정을 배우는 거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서 이제 추가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학원이 그래도 초등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다. 그러면 큰 차이가 없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얘는 심화가. 특히 초3부터 수학 심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학교의 심화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3, 초4부터는 수학은 최상위 수학을 풀려고 하는 게 심화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차이가 난다. HS 디바이님이 7세 남아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은 건지 고민이라고요. 영유 7세 3년 차인데 지역이 어딘데? 지역을 좀 말해볼래? 플레이 팩토 토요일 KG 수업 2개, 줄넘기, 피아노. 연사는 아니 이게 버거워하지 않는데 왜 엄마가 고민하는 거지? 그리고 일단 플레이 팩트는 빼야 될 것 같은데, 더 고급진 KG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뭐하라 할까? 그리고 나는 줄넘기도 너무 성장기에 하는 건 난 별로 원하지 않아. 왜냐면 이게 땅을 구르거나, 글쎄 어떨까? 줄넘기에서는 어떻게 얘기해? 줄넘기가 이렇게 성장에 도움되는 운동이라고 이야기 하던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저는 성장기에 너무 과한 운동도 키가 안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적당히 해야 돼, 적당히. 근데 물론 얘가 뭐 줄넘기 주위애가 과할 것 같지는 않아.
근데 7세는 축구하는 거 아니야? 축구? 원래? 축구해야지 초일에 그 축구 클럽에 들어가지 않을까? 피아노 주일에는 가급적이면 집에서 레슨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영유를 지금 다니고 주 5일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케이지를 가고 있고, 많지 않은데요. 예. 플레이백도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내가 이것도 패드 덧글 보다가 이랬네. 잠깐만. 축구한다고? 그래, 축구만 하면 되지 뭐. 저런 게 뭐 나중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엄마가 버거웠나 보다. 케이지 토요일날 가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그냥 하세요.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거야. 미주님이, 코치님 안녕하세요. 교육에 고민이 많을 때마다 코치님의 명쾌한 말씀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초3 사립초를 보내고 있고요. CMS 기프티드 3년째 보내고 있다. 교과 수학에 힘을 쏟기보다 사고력 중심 수업을 더해서 그런지 교과 심화에 걱정이 많다. 앞으로 기프티드를 관두고 교과 중심으로 더 무게를 두는 게 나을까요? 일단 이번 학기까지만 하고 3학년 여름방학부터는 교과 진도 나가도 되고, 기프티드를 하면 진도를 좀 빨리 뺄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동안에 많이 수학에 대한 기본적인 걸 많이 했으니까, 근육을 키웠으니까 나쁜 건 아니야. 비문학 책을 좋아해서 청담을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그 알바트로스 학생 좀 더 다녀도 돼요. 지금 애매해. 나가면 4학년 때 영어학원은 별로 할 게 없어. 리딩 컴프레hension하고 라이팅 밖에 할 게 없어요. 예. 거기 다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 교재도 괜찮잖아요. 키컨님, 영유 6세 반부터 1.5년 다녔고, 초등은 매일 주 5일을 2년 다녔다고? 뭐 이렇게 많이, 영유를 1년 반 다녀서 1년만 다녀도 됐는데 3학년 돼서 주 2에 보낸다. AR 4점 후반 5점. 영어학원 그만 다니고 도서관만 다녀도 될지 걱정이다. 지금 2학년인 거지. 괜찮긴 한데, 그 대신에 자기가 원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3번은 저널을 써야 돼. 그리고 화상 영어로 스피킹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일에. 영어를 놓으면 안 돼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2학년인데 무슨 수학 몰입을 해. 좀 빠른데? 3학년이구나. 미안해. 3학년이구나. 3학년. 3학년에 영어는 그렇게 하고, 근데 이게 영어 도서관을 다닐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영도 안 다니고, 자기가 영어책 관심 있는 거 읽어서 리스트업하고, 저널 3번 쓰고, 그 다음에 화상에서 스피킹 하는데, 화상에서 저널까지 같이 봐주는 게 더 좋고, 그럼 될 것 같아요. 한 1년은 그래도 돼요. 상관없어요. 나도 그때 영어학원 안 보냈거든. 수학 몰입, 수학 선행, YG만 사고력 수학 3년째. 수학 전문학원 다니면 되죠. 수학 전문학원 보내세요. 수학 전문학원. 현님이 경계성 지능의 나이. 학교에서 심화 문제가 나오는데 아이는 심화 문제 이해하기가 아무래도 무리가 있습니다. 학원을 심화, 연산, 기본 해주는 것을 다니다가 기본 개념 문장제 문제 풀어준 학원으로 옮겼는데 이해가 안 돼도 심화까지 해줄 수 있는 곳이 나을지 개념이라도 잘 잡고 갈지 고민입니다.
사립초라 심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점수는 마음을 비워야겠다 생각하는데 중학교 가면 어떨지. 일단 아이가 이제 지능 면에서는 핸디캡이 있는 거잖아요. 저라면 개념 위주로 하고 오히려 수학을 재미있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때 가서 아이가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이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많이 시키면 아이가 수학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그게 더 위험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이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고 스트레스가 또 질병으로 될 수도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제가 사립학교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립학교 가서 상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예, 충분하거든요. 예, 행복해요. 예, 그냥 열심히 학교를 다녀라. 예, 그리고 기본적인 걸 오히려 더 충실하게 가르쳐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원보다는 오히려 집에 오는 선생님이 수학에 대해서 차분차분 즐겁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경계선 지능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신경 쓰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노출시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과외를 했으면 좋겠다. 마이신님이 초1 아빠가 중국인이어서 중국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지역은 중국 심천이에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보내는 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빠는 어디 사는데요? 아빠는 한국? 만약에 가족이 다 중국에 산다면 중국에서 사는 게 맞고요. 아빠가 한국에 사는데 초1 아이를 그렇게 빨리 떼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그거 심천으로 가요? 그럼 뭐 거기서 해야죠.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중국에도 국제학교도 많아요. 또 중국어, 영어, 한국어 세 개를 다 배울 수 있다면 아이가 미래 인재로 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발전됐어요. 예, 발전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보통 믹스라고 하잖아요. 혼혈이 이거 뭐 나쁜 용어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차별을 받느냐 안 받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로컬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이가. 그리고 외모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혼혈이라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나는 가급적이면. 왜냐면 아이가 의외로 받는 상처가 좀 있을 수 있거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보내라. 그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동반된다면 할 수 없지만, 그러지 않으면 저는 국제학교 쪽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거기 가서도 엄마랑 같이 한국어를 계속해서 고급 한국어를 시켜야 된다. 근데 아빠가 로컬을 보낸다 한다면 뭐 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뭐 중국인의 정신 때문에 로컬을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엄마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아빠랑 잘 의논해야 될 문제지. 리틀님이 중1 남자 중간고사 지필은 전교 5등 안에 들었는데 수행에서 미술이 88점 나왔어요. 아이는 80점 이상은 A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은미체는 점수 상관없이 A만 되면 괜찮을까요? 네. 그 이제 괜찮다는 얘기는 입시에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성적은 거의 안 들어가고 조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미술이 88점 나왔다면 뭔가 미술적인 거, 예. 그리고 이게 중간고사 지필은 전교 5등 이런 거는 믿지 마요. 예. 이거는 그냥 90점 이상이면 다 A잖아. 그렇죠? 예, 이런 거를 꽂히면 부담이 돼. 이걸 얘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꽂힌다 이거야. 꽂힌다. 이거 꼭 부담스러운 거야. 엄마한테도 부담,
아이한테도 부담. 그냥 자연스럽게 오히려 미술이 수행이 안 됐으면 수행평가에서 어떤 게 깎였을까? 12점 깎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니면 미술학원 한번 다녀볼래? 이런 게 괜찮지 않아? 마이신님이 감사합니다. 고민이어서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답변해 주셔서. 남편과 잘 상의해. 남편하고 이렇게 합의를 해야지. 엄마가 막 이 자녀 교육 문제를 고집을 부리거나 이러면 나중에 다 엄마가 덤태기를 써. 사이도 나빠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알겠지? 러블리 예님이 라이브 참여 영광입니다. 네. 초3 남아 소마 A반 재미있게 다녔지만 집에서 따로 현행 심화와 선행을 같이 나가기 버거워서 소마를 그만두었다. 4학년 1학기 디딤돌 기응은 80% 나오고 3학년 2학기 추상위는 60% 나온다. 3학년 1학기 심화를 안 했는데 3학년 1학기 심화를 해야 될지 3학년 2학기 심화서를 단계를 낮출지 고민입니다. 소마 A 프리미어를 다녔는데 소마 A를 다녔구나. 근데 3학년인데 3학년 1학기 심화를 안 하고 2학기 추상위는 60% 나오면 조금 비어있다는 뜻인데 이번 여름에 그냥 오히려 그냥 빨리 속진으로 3-1 추상위를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이 조금 단단해야지 이제 진도가 쭉쭉쭉 나갈 거니까. 아이 남영님은 주인공이 아니고 N 중에 하나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말씀 너무 와닿습니다. 사립초 1학년이에요. 피아노, 수영, 이중 언어 유치원을 다니며 말하는 걸 좋아했다. 현재는 영어는 청담어학원에서 운영하는 학교 방과후. 단어 테스트 잘 보고 북 테스트는 많이 틀려와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수학은 아직 제가 봐주고 있어요. 북 테스트라는 건 이제 리딩 컴프레hension을 말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단어는 외워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통과는 하는데 책을 읽고 그 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인다면 원서 읽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그죠?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뭐 헌책방 가서 뭐 사도 되고 여하튼 원서를 많이 읽어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청담이나 이런 데에는 평가 방향이 토플 프라이머리라는 그 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토플이 ETS에서 하는 건데 제일 이제 상위가 IBT고 그 중간이 주니어 토플이고 그 다음이 토플 프라이머리예요. 그래서 대부분 대치동의 영어학원들이 토플 프라이머리로 입학 테스트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원서 읽기와 책을 읽었을 때 구조라든가 문법이라든가 그런 쪽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면 된다. 엄마랑 책을 많이 읽어라. 이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할로 주희나이스님이 초여아 인천 리드인을 상담을 다녀왔는데 교과 문해력이 좋게 나와서 보내야 될까요? 집에서 다양한 독서를 접하게 하기 어려워서요. 지금 자율적으로 읽다가 강제로 읽으면 싫어할까 싶어 고민됩니다. 초5가 되면 엄마가 고민하지 말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줄래요? 그리고 초5는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 고급 한국어, 시험용 국어, 우공비 같은 교재를 꾸준히 풀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그리고 한자 공부도 어느 정도 좀 배워야 되고. 이 셔츠가 좀 숏인데 품은 왜 맞는데 길이가 좀 짧은 셔츠 있죠. 근데 좀 불편하네요. 옷을 입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리게 돼요. 제가
자세가 안 예쁘게 나와서 불편하네. 리딩 이런 데보다는 오히려 저는 오히려 뭐 리딩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독서의 비중과 이제 시험용 국어의 비중을 본다면 시험용 국어의 비중으로 조금 더 높여져야 될 학년이에요. 3, 4례면 내가 오케이 다녀라 이럴 것 같은데 조금 고민해 볼래요? 네, 좀 고민해 봐요. 윤지님이 코치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신다고. 아니 지금 물을 한 잔 안 갖다 놔서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원래 물도 갖다 놓고 막 이래서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마르고 있는데 이제 곧 끝내려고 내가 지금 귀찮아서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산만하고 그래서 기분은 뭐 제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 최하정 씨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관리를 한다 그러잖아.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어디에다가 내가 생각을 두느냐, 방점을 어디 찍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잖아. 저도 가급적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행복하다, 내가 즐겁다, 긍정적인 거를 많이 해. 긍정적인 거. 그래야지 전체적인 하루가 좋더라고. 할로님이 코치님 한자랑 우공비 꾸준히 풀리고 있다고. 아 그래? 아 그럼 됐고.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들 뭐 잘 가는 데 많잖아. 예. 그런 조금 브랜드 있는데 그런 학원도 한번 두들겨 볼래요? 예. 인천에서 국어 전문 학원을 좀 두들겨 보고 한번 왜냐면 조금 더 난 고급지게 시키고 싶어서 조금 더 고급지게 논술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치동 같은 경우는 제일 고급진 논술학원이 천개의 고온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특목자사관 애들이 많이 가는 거고 예전에는 사실은 김진숙 논술이라고 되게 유명해요. 이거는 정말 프라이빗한 내용인데 지금 진논술 운영하시거든. 굉장히 고급진 데가 많아요. 대치동은 논술학원들이 소규모로도. 근데 그래도 조금 더 고급진 데 한번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 리드인에서 나 싫어하겠다. 우리 샤밀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세요. 미스 핸드님, 코치님 어제 대구 수성구 다녀왔는데 어떠셨는지 후기가 듣고 싶습니다. 대구에서 멀지 않은 경북 안동에 살고 있어서 수성구 교육열은 익히들어 알고 있지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샤론코치 블로그에 어제 후기를 올렸어요. 예, 거기를 들어가 보시고 사진은 이제 우리 문화센터 과장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거기가 막 큰 강의실은 아닌데 그래도 막 70석, 80석 정도 들어간 그게 이제 맥시멈 사이즈예요. 꽉 차가지고 중간에 계속 의자를 넣고 앉았죠. 역시 수성구는 달랐어요. 예. 일단은 진지했고 눈이 반짝반짝했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근데 유아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아맘들이, 예, 유아 초등맘들이 많았어요. 사실 이제 그 비수도권 쪽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 많이 오시는데 이 강의는 유아 초등들이 굉장히 더 많았고 그들이 이제 막 그 하는 그 질문을 또 1시간 반을 했고 대구에서 이제 그러니까 비수도권에서 대학을 가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들한테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굉장히 열심히 받아들이더라고. 아주 좋았어요. 안동하고는 교육열은 많이 다를 거예요. 예. 수성구는 그냥 대치, 수성, 분당은 같은 권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예. 되게 비슷해요. 흡사하다. 프랑크 주연님이 수성구 초3 5살 중학교 입학 전 농어촌 노려보려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둘째는 농어촌 쪽에서 초등을 보내면 될까요? 직접 가보니 학원과 형성이 확실히 다양하지 않고 아쉽더라고요. 농어촌 쪽 초등학교도 괜찮을까요? 어제 이제 그 농어촌 전형, 지역인재 전형. 네.
그리고 이제 명문고 전형을 이제 설명을 했죠. 기본적으로 이제 군에 해당이 돼요. 군.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3년, 6년 부모가 다 주소가 이제 이전이 돼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죠. 3학년이니까 아직 조금 이르잖아요. 조금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여기 있다가 그 기준만 맞춰서 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농어촌 학교들이 선지원 일반고예요. 그래서 선발형 학교예요. 자공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입결이 좋아요. 거기까지만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이 내용은 저 유튜브 샤론코치TV 멤버십이 있어요. 멤버를 위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유튜브에서 구독, 가입을 누르시면 됩니다. 베이비님이 초3 성북구 소마 1년 반, 교과도 따로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소마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3학년 마무리는 11월이래요. 11월까지 하죠, 뭐, 그러면. 그냥 다니는 거. 프로그램 좋잖아요. 그렇죠? SSS, 써니데이님. 초1 엄마입니다. 현재 수학을 연산과 교과만 하고 있어요. 사고력이 필수일까요? 아이가 영어만 하려고 하고 수학은 정말 싫어하네요.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7세, 8세, 9세 때 하는 사고력은 수학이라기보다는 두뇌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런 차원이다. 필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너무 싫어한다. 안 해도 됩니다. 코치님 헤어스타일이 젊어 보이고 이쁘세요. 눈썹 모양이 늘 예쁘세요. 눈썹은 제가 원래도 조금 예쁘게 태어났는데 요즘 제가 말씀드렸죠. 인트로에서 눈썹 문신 이거 조금 잡힌 거여서 오늘 리터치 하러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참 별 얘기 다 해주죠. 가장 솔직한 방송인 것 같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샤론코치 라이브의 가장 강점은 세상 솔직하다. 하트를 한번 날려보실래요? 응? 제가 여러분 앞에서 뭐 잘난 척을 합니까? 뭐를 합니까? 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쵸? 세상 솔직하잖아. 도곡동 렉슬상가 3층에 미드림이라고 있어요. 미드림.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대치동에 많은 분들이 다 거기 동기입니다. 제가 부동산 가면 부동산 사장님도 미드림 단골, 뭐 마사지 받으러 가면 거기 사장님도 단골. 정말 이 지역은 다 미드림 동기라고 봐야 돼. 저는 원래 어릴 때도 눈썹이 예쁘게 태어나긴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혼났었어요.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 국어 선생님한테. 눈썹 정리했냐고. 참 그 선생님도 이상하지. 그게 그렇게 애를 야단칠 일이야. 불러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나 눈썹 정리했지. 아니 그게 성인이 중학생한테 할 소리인가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겨. 그 선생님이 조금.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다. 자, 미아님, 중량구 초사 남아 교육청 영재원 코치님 초등 클래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수가 융합과정 영재원을 다니고 있는데 과학실험과 보고서 쓰는 과학학원을 추가로 보내야 될까요? 아이는 초5 과학 영재원도 도전해보고 싶다 합니다. 아니요, 추가로 보내지 말고 수학 진도를 좀 빼줄래요? 수학 진도를 빼라. 안 하셔도 돼요. 그거로 충분합니다. 영재원이 훨씬 더 고급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진도를 빼야 되고 국어를 오히려 조금 교재를 풀려주세요. 국어를 해라. 엑소 DGK님, 성북구 사립 초5 남아
학군지 이사를 고민하는데 대치는 무섭고 개포동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다들 비추해요. 그러니까 주변이 누군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대치를 비추하는 거야, 개포를 비추하는 거야. 그걸 한번 올려보고, 그리고 이게 있잖아, 내가 막 이래 다른 데 살아, 나 대치동 이사 가려고 해, 이러면 100명이면 100명은 다 반대한다. 이유가 뭘까? 개포를 반대한다고? 샘나서 그래? 아니 나는 가고 싶은데 왜 쟤 안 가? 진짜로. 그래서 잠실에서 이제 이 대치로 이사 오는 분들 있거든. 진짜 다 상처받아. 이게 다리 하나 건너는 건데 정말 상처받아. 네가 뭔데 대치로 가? 이렇게 얘기가 돼. 자, 그럼 대치와 개포를 얘기해 줄게. 개포 이번에 이제 다 이제 재건축돼서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들이 많지. 근데 가보면 인프라가 없다. 학원가가 형성되기 어려워. 왜냐하면 기존에 물론 서적센터 주변에 학원은 있지만 대치동 같은 학원가는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가깝잖아.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데 또 다른 마켓이 생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치는 무석거에서 무석거를 지워. 내가 있잖아. 샤론 코치가 있는데 뭐가 무서워.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데 돈이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대치로 돌아오는 거다. 그게 더 빠르다. 다시 와야 되거든. 개포 갔다가. 이해가 됐습니까? 제니님, 초이 여와 중계동. 이렇게 별표 치는 거 나 짜증내는 거 알지? 나도 학원 이름 다 얘기하잖아. 질문할 때 뭐라고 쓰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그거 뭐지? 서강 그건가? SL 뭐지? 학원 이름 다시 얘기해줘. 내가 잊어버렸다 이 학원 이름을. 알려줘봐. 내가 여기 많이 추천했었는데 왜 이 학원 여기 잊어버리지? SL 뭐야? SL 뭘까? S가 서강이지. 서강 랭귀지 스쿨인가? SLS는 아닌 것 같은데. 아카데미? SLA? 헷갈리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답답해. 그럼 우리끼리 그럴 필요도 없고. 자, SLP. 미안해. P를 잊어버렸다. 그럼 P는 뭐지? 뭐의 약자지? SLP. 왜 SLP가 생각이 안 나? P가 뭘까? 누가 좀 찾아줘요. 플레임 좀. 이봐, 내가 좀 호기심이 또 발동하잖아. 서강 랭귀지. P는 뭘까? 플레이스? 뭐 이런 거야? 좀 누가 찾아줘봐요. 여하튼, 자, 초이 여와 중계동 SLP 2년차 졸업. 탑반을 주 2에 계속 보내고 있다. 대형 어학원으로 언제 보낼까요? 현재 만족하네 옮길 필요 없쭉 자녀도 괜찮을까요? 자, 봐봐. 항상 내가 있잖아. 시장에 가거나 백화점에 가거나 식당에 가면 거기에 시그니처 메뉴라는 게 있지 않아? 제일 대표 메뉴. SLP의 대표 메뉴는 킨더 프로그램인데 얘가 왜 초등 때 그걸 다녀? 그치? 이거는 지금 얘가 2년 졸업을 해서 영유 연계로 지금 다니는 건데 다른 어학원 커리큘럼이 다른 데로 옮기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이야? 서강 랭귀지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오늘은 학원들이 나를 미워할 것 같아. 근데 뭐 어떡하겠어. 그치? 여러분이 물어보니까 나는 나의 생각을 말해주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참 조심스러워. 인천에 그 국어 논술학원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CNA나 뭐 그다음에 문해랑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쵸? 예. 뭔가 이제 고등에 조금 중등에 좀 가까운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데까지 될 것 같은데 5학년은 자, URR님이 목동 초1 여아 목동 매그넷
영유 1년만 다니고 들어간 거라 주 5회 영어 유지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 5회 영어다 보니 수학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여쭤봐요. 수학은 따로 학원은 안 다녀봤고요. 방학 때 교과 특강 2-1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이후에도 어떻게 잡아줄지 연산 진도 다들 빠른데 그게 맞는지 물음표라 도움 요청드려요. 기본적으로 영유를 1년 다녔으니까 초1까지 주 5회를 유지하는 건 맞아요. 얘가 영어를 좀 못하면 초2까지도 가능합니다. 절대적인 학습량은 있어. 근데 수학을 안 다녔더라도 집에서 문제 좀 풀어봤다는 얘기죠. 문제를 안 풀고 2-1부터 하는 건 1-1을 무시하는 건데 1-1, 1-2를 무시하는 건데 그렇게 교만한 마음은 아니지. 그쵸? 집에서 풀었다면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초1은 뭐 기응이나 최상이나 별 차이가 안 나. 범위도 작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적인 건 잡아야 되니까 그래도 커리큘럼이 있는 거는 다 이유가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고 뭐 1학년, 2학년은 엄마표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예, 집에서 해도 된다. 아직은 영어. 오히려 과학을 실험 같은 걸 하나 더 넣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 지선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네, 날씨가 덥다는 말로 부족할 정도 뜨겁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바쁜 일상 속에 코치님 방송 드리며 힘납니다. 코치님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부산이 너무 가고 싶대. 또 아까 그 오연수 씨가 공주를 갔다 온 영상을 찍었는데 공주 내가 공주를 갔다 왔나 분명히 갔다 왔을 거야. 애들 어렸을 때 막 역사 기행한다고. 근데 경주랑은 또 다른 맛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물론 약간 게 그 상업적인 방송이니까 지역의 뭐 식당이라든가 소품샵 뭐 이런 데 이렇게 막 다니면서 찍었는데 예쁘게 찍잖아요. 원래 그런 것들은 연예인들이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약간 그 MCN 같은 기획사라든가 여하튼 뭔가 전문가들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뭐 아는 언니가 해줬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 오연수 씨는 또 그런 걸 많이 거품을 빼긴 뺐죠. 근데 좋더라. 근데 SRT 타고 휜 갔다가 와도 될 것 같고 가고 싶대. 저도 보니까. 예, 부산 좋죠. 부산 좋습니다. 자, 질문이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어디 보자. 한 사람만 남았구나. 그럼 요까지는 해줄게. 너무 감사하게 한 분만 올리셨네요. 네, 여기까지는 해줄게. 프랑크님까지. 수성구 초3 사립초 영어 주3회 교과 주3회 사고력 주1회 동화구연 동요 성악 클라리넷 피아노 태권도 동화구연 동요는 교내 대회 준비 클라리넷은 교내 오케스트라 데뷔. 스케줄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엄마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똑같이? 엄마가 배우고 싶은 거를 이렇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한번 배워본다고 생각해봐. 효과가 있을까? 힘만 들지 않을까? 일단은 초3인데 사고력수학은 할 필요 없고 동화구연 동요는 이게 단발적인 거지. 이번 시즌만 하는 거지. 그런데 사립초에서 동화구연 동요 성악대회를 꼭 상을 받을 필요는 있는지. 이게 왜냐면 사립대회는 특색 사업이라 그래서 특색 교육 굉장히 그 등록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 너무 많아. 나는 사립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졸업을 해서 사립초 인맥을 만드는 거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고 그것도 뭐 부자 친구들을 만나잖아. 근데 상 받는 것만 포기하고 상도 내가 의미 있는 것만 받겠다.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동화구연 동요 같은 거를 계속 6학년까지 할 건지 그러니까 3학년이니까 3, 4, 5, 6 그래서 나는 성악을 전공할 건지라면 하라고 얘기를 해.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무대 경험이 뭐 좋아. 근데
전공에 관계도 없는데 그냥 한번 남들 하니까 상 받는 욕심이 한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되게 많아진다. 그래서 엄마가 조금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고민하자. 그리고 사립초에서 영유를 분명히 영어 수업을 들을 텐데 왜 학원을 또 이렇게 많이 다니지? 그냥 백업해 주는 거 1회 혹은 2회만 하고 오히려 학교 수업에 더 충실해라. 그리고 수학은 진도 나가는 것도 맞고 오히려 과학이 들어가야 돼. 과학이.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있는 것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수업이 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되는지를 꼭 고민하라고. 책 한 권을 사거나 수업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꼭 한번 고민해야 돼. 그런 거를. 알겠지?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거, 당분간 제 방 걸어 놓을 테니까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칩니다.